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원 표심은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 모두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하며 21대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는 8%포인트 넘는 차로 지난 20대 대선 때 0.73%포인트와 비교하면 격차가 다소 벌어졌습니다.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표심은 사뭇 다릅니다. 강원도 득표율만 보면 이재명 43.95%, 김문수 47.30%, 이준석 7.70%로 전국 표심과 달리 여전히 보수 민심이 우세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치 1번지 춘천과 진보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원주만 이 후보 지지세가 높았고 영서, 영동 할 것 없이 두 곳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강원도 모든 시군에서 보수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다만 당시 강원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46%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이번엔 3.35%포인트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똑같이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는 강원도 표심이 갈렸습니다. 춘천과 원주, 속초, 인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8곳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고성, 양양, 횡성, 영월, 평창 10곳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8년 전 엇갈린 표심이 3년 전 대선에선 보수 표심이 압승했고 진보 대통령이 당선된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 민심은 춘천과 원주 두 곳을 제외하곤 보수 후보에게 향하며 다시 한번 보수 텃밭임을 증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는 이재명 후보의 40%대 득표율입니다. 정권 교체론과 보수 괴멸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보수색이 강한 영동 대부분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0% 넘는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이어서 분석합니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도내 16곳에서 모두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의 보수 지지세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삼척에서 39.08%로 도내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영동 지역에서는 39에서 42%의 득표율을 보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삼척에서 53.13%로 도내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이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던 제20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20대 대선 때보다 이번 21대 대선에서의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적게 오른 화천군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39.62%였다. 이번엔 40.18%로 득표율이 0.5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어 인제군은 1.04%포인트, 평창군은 1.30%포인트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37.55% 득표했지만 이번엔 41.26%로 3.71%포인트 높아져 도내 시군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속초시는 2.92%포인트, 원주시는 2.72%포인트, 강릉시는 2.7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영동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영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치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지지세가 더 강한 영동 지역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영동 지역의 정치 정서를 지탱해온 보수가 괴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표 독려 메시지가 쏟아졌고 막판 영동 지역의 보수세가 결집했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보수 괴멸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며 지역 민심이 크게 자극받은 가운데 2000년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준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민생경제 회복이었습니다. 하여간 경제 발전이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른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경제가 부흥이 돼야 그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야. 소상인들 다 잘 되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지. 그것밖에 바랄 게 뭐 나라를 잘 이끌고 먼저처럼 그러지 말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하루빨리 수습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이 지금 어려운데 그냥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나라의 미래가 될 자녀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또 보육 분야에서도 좀 훌륭한 정책을 내시는 분한테 투표를 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과 퇴직한 노년층 모두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바라는 거는 뭐 서민들 좀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또 노인네들이 옛날에 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한 달에 연금 좀 더 올려주고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 쪽은 아무래도 취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일자리가 좀 적다 보니까 서울권에 비해서 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이끌어갈 5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마다 표현이 달랐을 뿐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이 외침에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2025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흥겨운 축제를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20살 단오를 주제로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기념행사와 공동체 축제의 본질을 강조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지난해보다 20만 명 이상 늘어난 90만 명이 강릉 단오제를 찾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25 강릉 단오제가 열린 8일간 강릉 남대천 단오장은 연일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출입구별 CCTV로 집계한 누적 관람객은 90만 명으로 지난해 70만 명보다 20만 명 이상 늘었고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단오날에는 하루에만 17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예년과 달리 대체로 선선했던 날씨도 흥행을 도왔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늘 항상 왔었는데 항상 조금 6월 달에는 덥거든요. 올해는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맞아 역사관과 축원굿 행사 등이 축제 의미를 더했고 공동체 축제로서의 본질에도 충실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정성을 모으는 신주미 봉정부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읍면동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신통대길 길놀이는 매년 새로운 볼거리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통통제가 일부 미흡해 행렬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큰 사고 없이 성숙한 참여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은 강릉 단오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잊혀져가는 단오의 의미를 알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렇게 큰지 몰랐고요. 뭐 애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볼 수 있는 구경거리도 많고 그래서 되게 뜻깊게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단오제 기간 무형문화유산 도시연합 ICCN 총회가 함께 열려 국내외 무형문화 초청 공연이 볼거리를 더했고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개별 외국 관광객 등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지역색이 뚜렷한 강릉 단오제의 전통과 저력이 글로벌 축제로서 우뚝 서는 강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And I have been having so much fun. I learned so much about different cultural aspects from Korea and seen a lot of traditional things that I wouldn't have been able to in other parts of Korea. 축제 진행 면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다회용기 사용과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장 물가 관리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참여하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즐기는 축제였고요. 특히 각종 놀이나 이래 참여할 때 신명도 냈지만은 특히 품이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로 즐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강릉 단오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밀집한 시멘트 공장은 대표적인 대기 오염 시설입니다. 다양한 폐기물이 시멘트 생산에 쓰이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생산 과정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남양동에 사는 주민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살고 있는 60, 70세 넘는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염물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낮에는 좀 덜하고 밤으로는 이 타이어 태우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엄청 많이 나고 유리창에 와서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밀면 자국이가 있고요. 문은 일절 못 엽니다, 우리는. 밤 시간이나 일부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악취 등이 풍겨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당국이 매일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먼 과거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실제로 나지 않는 그런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에 대해 시멘트 공장 측은 한 해 40만 톤가량의 다양한 폐기물을 쓰지만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 배출은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삼척시 등 관계 기관도 정기 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대기 오염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시멘트 공장의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성명을 내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내란의 어둠을 걷어낸 시민의 승리이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강릉 지역 미래 비전과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역시 대선 승리와 더불어 1년 뒤 지방선거 승리로 강원도 정치 지형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회초리를 받아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 당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순간에 감사드린다며 원주 시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중심지 원주를 만들어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새겨 다시 시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뼈아픈 반성의 기회로 삼아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듣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의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투개표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모두 18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투표 방해와 소란 1건, 폭행 1건, 벽보 훼손 2건, 교통불편 1건 등이 신고됐고 13건은 오인 신고였습니다. 소란은 태백에서, 폭행은 원주, 벽보 훼손은 속초와 정선, 교통불편은 원주에서 각각 신고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강원도 투표율은 77.6%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강원도 최종 투표율은 77.6%로 제16대 68.4%, 제17대 62.6%, 제18대 73.8%, 제19대 74.3%, 제20대 대선의 76.1%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던 제13대 90.7%, 문민정부 출범 기대감이 컸던 제14대 81.5%, IMF 위기로 전국이 들끓었던 제15대 대선의 78.5%를 뛰어넘지 못해 역대 4위의 투표율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의 강원도 투표율은 2000년대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비롯된 정권 교체 열망과 보수 괴멸을 우려한 지역 보수 지지 민심의 막판 결집으로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리박스쿨 사태에 강원도 내 늘봄학교도 연계가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 내 일부 지역에서도 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받는 것 같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며 전면 실태조사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늘봄학교 리박스쿨 관련성에 대해 학교 개별 계약이라 파악하지 못한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자료 공개,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까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기 폐광 지역 주민들이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경제 진흥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도계읍 공동투쟁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으로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도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구축 등의 대체 산업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